안녕하세요. 오늘은 심장 검진을 받다가 심장이 두꺼워져 있어요. 혹은 심장이 커져 있어요라는 진단 결과를 가끔 받으시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김영광 교수이고요. 두 분 모셨는데 각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이상철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 이현정 교수입니다. 저희끼리도 인사를 좀 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흔히 저희가 외래를 보다 보면 이 건강검진 가지고 심장이 커져 있다, 심장이 두껍다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 그런 진단을 건강검진에서 내리게 될까요? 이상실 교수님. 네, 심장이 두꺼워져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심장이라는 그 근육 덩어리, 심장의 몸의 펌프죠. 혈액을 펌프질하는 근육이 벽의 두께가 증가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통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심장 근육이 원인 불명으로 그냥 두꺼워지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특별한 원인이 있어서 제일 대표적으로 혈압이 오랫동안 높은 상태라든가 아니면 대동맥 판막 쪽에 문제가 있어서 협착이 있으면은 심장이 반응을 해서 근육이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 그 원인 불명과 원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특히 이제 비후성 심근병증이라고 하는 게 심장 근육이 어떤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저절로 두꺼워지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이런 비후성 심근병증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서 급성 심장사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 최근 국내 유병률이 굉장히 빨리 증가를 하고 있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많이 안 된 경우도 많은 걸로 추정되고 있어요. 좌심실이 두껍다 이거 말고 심장이 커져 있다라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정 선생님. 그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이제 건강검진에서 흔히 이상 소견으로 오실 경우에 보통 심비대 또는 좌심실비대 같은 소견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심실벽이 두꺼워진 대표적인 질환인 비후성 심근증의 차례를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밀심 초음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심장의 영상을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좌심실이거든요. 여기 심장벽이 많이 두꺼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벽이 많이 두꺼워지다 보면은 심장이 이렇게 수축할 때 이 승모판막도 이렇게 딸려 올라가고 여기 나가는 길이 좁아지면서 압력이 걸릴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피가 나가는 흐름을 보는 이러한 색깔을 대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피가 가속화가 되면서 색깔이 이렇게 현란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좌심실 유출로 협착이라고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약물 또는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예, 조금 복잡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심장 전체가 커져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심장 근육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를 전부 다 건강검진에서는 심장이 커져 있다 혹은 두껍다 이렇게 해서 올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건강검진에서 의뢰돼서 저희한테 외래로 오시면 저희는 무슨 검사를 보통 하게 되나요, 이상 선생님? 네, 우선 지금 이현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비대라고 건강검진에서 판독이 나온 경우, 판정을 받아서 오시는 경우에는 심장이 실제로 전체적으로 커지는 경우와 심장 비대와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심근비대 두 가지로 일단 나눠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간에 심장을 직접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실시를 해서 심장이 실제로 크기가 커져 있는지 또는 그건 아니고 심장 근육의 두께만 두꺼워져 있는지 이런 두 가지 결과를 알 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원래 심전도 검사를 해는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에서 많이 하시니까 심장 초음파 검사를 만약에 해오셨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저희 외래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직접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연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심장 초음파를 우선 다시 하시는 거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가져오시는 검진 초음파는 이제 약간 미비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밀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벽 두께라든가 심장 크기라든가 같은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요즘 근데 저희 대학병원에서 보면 흔히 심장 초음파 말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있잖아요. 특히
예전에 잘 안 하던 MRI를 심장 쪽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장 MRI는 어느 때 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심장 초음파 검사로 어느 정도까지는 심장의 크기도 알 수 있고 심장 근육의 두께 변화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심장 근육, 심장의 비대, 심근 비대 또는 심장 비대 모두 다 심장 초음파 검사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심근이 두꺼워지는 그런 비후성 심근증 같은 경우에는 심장 근육 자체의 변성이 되는 경우, 그 심장 근육 안에 섬유화가 일어나고 일부 괴사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심장 초음파 검사로 좀 부족해서 심장 MRI 검사도 진행을 하고 심장 CT는 어떤 경우에 주로 찍게 되죠, 이현정 선생님? 네, 심장 CT는 환자분이 이제 흉통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어서 관상동맥도 같이 확인해야 될 때, 그리고 이제 심전도 변화가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생길 수도 있지만은 이제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CT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심장 혈관을 확인할 때 유용하게 쓰는 검사입니다. 저희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검사를 했을 때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현정 선생님. 심장 초음파, 심장 MRI, 심장 또는 관상동맥 CT 우리 몸에 끼칠 수 있는 영향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심장 초음파 같은 검사는 특별히 이제 부작용이 없는 무해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영제를 쓰는 CT나 MRI 경우에는 이제 콩팥 기능이라든가 또는 조영제 알레르기에 따라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또는 이제 몸 안에 쇠가 있는 경우에 MRI를 시행할 때 이제 금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CT 관련해서 이제 CT는 어쨌든 방사선을 사용하는 거라서 방사선 촬영에 대해서 방사선 쬐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즘 사용되는 심장 CT, 심장혈관 C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도수의 방사선을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촬영한다고 해서 방사선이 위해할 정도는 일단 아니고, MRI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와 같이 그런 방사선 피폭의 위험은 없지만, 이현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몸에 어떤 기구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 이를테면은 그 특정한 박동기라든가 심장 박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 그리고 무릎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이 골반 수술 같은 걸 하셔가지고 실제로 좀 자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이 자석 물질을 가지고 계시면 그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간단히 뭐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있다, 혹은 심장이 커져 있다, 그 원인 질환, 그다음에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알아봤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치료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있는 심근비대의 경우에는 물론 그 원인 질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겠죠. 우선 고혈압 또는 대동맥 판막 문제 또는 신장 기능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 경우, 이런 이른바 2차성 심근비대 같은 경우에는 원인 요소를 이제 교정을 해야 됩니다. 혈압을 철저하게 조절을 하고, 그리고 그 대동맥 판막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교정을 하고, 신장 기능을 유지를 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근비대를 좀 완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꼭 생각해야 될 게 이제 굉장히 운동을 격렬하게 하는 그런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운동선수성 심근증, 그런 경우에는 운동을 어느 정도 좀 자제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죠. 이렇게 그냥 2차적으로 원인이 있는 것 외에도 이현정 선생님, 그러면 비후성 심근증 자체, 그 원인 불명 또는 어떤 내재적인 원인에 의해서 심근비대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치료 내지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비후성 심근증이 있는 경우에 일단은 급성 심장사를 일으킬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이제 급성 심장사의 위험이 높은 분인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하고요.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사를 예방하기 위한 심실 제세동기 같은 기구를 삽입하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이제 그 외에도 심장 근육이 두껍다 보면은 심장이 수축할 때 피가 나가는 길인 좌심실 유출로가 좁아지면서 그쪽에 압력이 세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압력을 줄여주는 요새 나온 신약이 있고 또는 그 두꺼워진 심장 근육을 좀 잘라내서 이제 피가 원활하게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좌심실 유출로 협착 외에도 이제 심장벽이 두꺼우면서 점점점 심장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심부전, 심장 기능 떨어진 것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고 나중에 심한 경우에는 심장 이식까지 고려하기도 합니다. 예, 이상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심장이 두껍다 혹은 심장이 커져 있다 이러고 대학병원 외래로 왔을 때 저희가 어떤 질환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검사하고 그에 대한 치료를 결정하는지를 간략하게 봤는데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말씀드린 건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병들이 심장 두껍게 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교수님이나 의사 선생님하고 자세히 상의하시고 어떤 검사를 할지 치료할지를 최종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탄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심장 비대 요새 그 건강 검진 많이 하시면서 심장 비대는 심근 비대라는 그런 진단으로 그런 의심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심장 초음파 검사가 굉장히 그 많이들 이제 그 사용을 하시고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이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심장 초음파 검사 지금 아까 이현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밀 심장 초음파 검사로 이런 그 이상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 심장비대라든지 내지는 심근비대가 없이 의심소견만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보시는 분들께서 그냥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현 선생님. 네, 생각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김영광 교수였고요. 우리 옆에는 삼성서울병원 성균관의대 이상철 교수님이셨고 마지막에 계신 분은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의 이현정 교수님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